요즘 투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S&P 500이죠.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도 오래 하신 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파고들면 궁금한 게 많습니다. S&P 500이 정확히 뭔지, 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국내에서 사는 것과 미국에서 직접 사는 게 어떻게 다른지 말이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세금 부분은 최근에 제도가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이 따를 수 있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먼저 기본부터 짚겠습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 기업 약 500곳을 묶어 만든 주가지수입니다. 미국 경제 전반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로 널리 쓰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표적이에요. 중요한 특징은 이 지수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회사의 규모, 즉 시장에서 평가받는 몸집이 클수록 지수에 더 크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덩치가 큰 상위 몇 개 기업이 지수 전체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이 점은 장점이자 특정 대형주에 대한 집중이라는 특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S&P 500에 주목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분산입니다. 500개 기업에 골고루 나눠 담는 효과가 있어 한 기업이 흔들려도 충격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흐름입니다. S&P 500은 그동안 크고 작은 하락을 겪으면서도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우상향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배당을 포함한 연평균 수익률이 대략 10% 안팎이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다만 이건 과거의 기록일 뿐 미래 수익을 보장하는 숫자가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개인이 500개 종목을 다 살 필요 없이 이 지수를 따라가도록 만든 ETF 상품 하나로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투자할까요? 가장 흔한 방법이 ETF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상품,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상품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VOO, IVV, SPY 같은 이름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달러로 거래되고 미국 장시간에 움직이죠. 국내 증시에도 여러 자산운용사가 내놓은 S&P 500 ETF가 상장돼 있어 원화로 편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상품 예시일 뿐 추천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같은 S&P 500을 따라가는데 왜 상품이 이렇게 많고 성과도 조금씩 다를까요? 몇 가지 차이 때문입니다. 첫째, 운용보수 TER입니다. 상품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작아 보여도 오랜 기간 쌓이면 최종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환해지 여부입니다. 이름에 H가 붙은 상품은 환율 변동에 영향을 줄이도록 설계돼 있고 없는 상품은 환율 움직임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셋째, 분배금을 현금으로 주는 지급형과 안에서 다시 굴리는 TR 재투자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넷째로 상품의 규모, 유동성, 그리고 지수를 얼마나 정확히 따라가는지 추종오차도 상품마다 다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금 이야기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에 상장된 S&P 500 ETF부터 볼게요. 원화로 사고 팔 수 있어 접근이 편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와는 다른 부분이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국내 상장 상품은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근에도 바뀌었으니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를 해외 계좌로 사는 경우는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시작하면 나중에 당황할 수 있어요.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됩니다. 대신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 주식 매매 손익을 합쳐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분에게는 이 구조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즉 배당은 별도로 배당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로 환전해야 하니 환율 변동에 노출되고 거래 시간도 미국장 기준이라 우리나라에선 주로 밤에 열립니다. 세금 외에도 실전에서 체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미국 상장 상품을 직접 사면 달러 환전이 필요하고 환율이 오르내리면 수익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국내 상장 상품은 원화로 거래하니 환전 절차는 없지만 환해지형이 아니라면 상품 내부적으로 환율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거래 시간도 다릅니다. 미국 상장 상품은 미국장이 열리는 시간, 우리 기준으로 주로 밤에 거래됩니다. 반면 국내 상장 상품은 우리나라 장시간에 편하게 거래할 수 있죠. 또 국내 상장 상품은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 계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다만 관련 세제는 최근에도 변화가 있었으니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정리해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맞을까요? 정답은 없고 본인의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몇 가지 관점만 드릴게요. 원화로 간편하게 투자하고 연금저축이나 IRP, ISA 같은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고 싶다면 국내 상장 상품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싶고 양도세 분류과세 구조나 250만 원 공제를 활용하려는 분이라면 미국 상장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 금액, 다른 금융소득, 보유기간, 세율 구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점을 짚겠습니다. S&P 500이 장기 우상향해 온 역사가 있다 해도 그건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지수는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세금과 제도는 현재 기준입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를 포함한 세제는 최근에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앞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와 세금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자료와 세무전문가, 금융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특정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